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사연은요. 시작하기 전에 제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과연 여러분께 들려드려도 될까? 너무 슬프진 않을까? 혹시 누군가에겐 상처가 되진 않을까? 하지만 이 사연을 보내주신 분의 마지막 문장을 읽고 결심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위로가 된다면 엄마도 기뻐하실 것 같아서요. 오늘은 여러분께 한 분의 인생을 소개합니다. 특별할 것 없는 여러분의 어머니이고 할머니이고 이웃일 수 있는 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혹시 지금 편안한 자세로 계시다면 잠시 앉아주세요. 운전 중이시라면 안전한 곳에 차를 세워주세요. 그리고 준비되셨다면 함께 들어주시겠어요? 1948년 경상도 어느 시골 마을. 이 이야기의 주인공 김순자 할머니는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대한민국이 세워진 바로 그 해예요. 오남매 중 셋째, 위로 오빠 둘, 아래로 동생 둘. 아버지는 농사를 지었고 어머니는 그저 살아냈습니다. 먹고 사는 일, 그것만으로도 버거운 시절이었으니까요. 밥은 먹고 살았어요. 하지만 단 한 번도 배불리 먹어본 적은 없었어요. 순자 할머니의 사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학교는 초등학교까지만 다녔어요. 오빠들은 중학교도 갔는데 전 초등학교만 나왔어요. 그때는 여자애들이 다 그랬거든요. 공부 더 하고 싶었냐고요? 글쎄요. 그런 걸 생각해 본 적도 없었어요. 그냥 당연한 거였으니까. 15살, 순자 할머니는 학교 대신 남의 집으로 일을 나갔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밭일을 거들고 아이를 봐주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했어요. 한 달에 몇천 원. 그 돈으로 집에 보태고 동생들 연필이랑 공책을 사줬습니다. 그때가 제일 행복했던 것 같아요. 동생들이 누나 고마워 그럴 때요. 그게 좋았어요. 여러분, 15살이면 꿈을 꿀 나이죠. 친구들과 수다 떨고 좋아하는 사람 생기고 미래를 상상하는 나이. 하지만 순자 할머니에겐 그런 게 없었습니다. 아니, 있었는지도 모르죠. 다만 그럴 여유가 없었던 거예요. 21살, 1969년, 순자 할머니는 중매로 시집을 갔습니다. 남편 되실 분은 같은 마을 사람이었어요. 얼굴은 결혼 전에 딱 한 번 봤답니다. 잘생기지도 못생기지도 않았어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눈빛이 착해 보였어요. 첫 만남에서 두 사람은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색했고 뭘 말해야 할지 몰랐고 그냥 그렇게 앉아 있었대요. 사랑해서 결혼한 건 아니에요. 사랑이 뭔지도 잘 몰랐어요. 근데 나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것만으로도 다행이었죠. 결혼 후 1년 만에 큰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딸, 또 그 다음 해 막내 아들, 셋을 낳고 키우는 동안 순자 할머니는 단 하루도 쉬지 못했습니다. 애들은 밤낮으로 울었어요. 아프기도 했고요. 첫째가 감기 걸리면 둘째한테 옮고 둘째가 나으면 셋째가 앓고 병원 갈 돈도 없어서 그냥 업고 걸으면서 달랬어요. 남편은 시내 섬유 공장에 다녔습니다. 새벽 5시에 나가서 밤 8시에 들어왔어요.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굶지는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때는 다들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만 힘든 게 아니었어요. 하지만 아이들이 크면서 돈이 더 들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 가려면 책도 사야 하고 학원도 보내야 하고 밥도 더 많이 먹고 남편 월급만으로는 부족했어요. 그래서 순자 할머니는 결심합니다. 새벽 4시 순자 할머니는 매일 이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아이들이 자는 걸 확인하고 남편 도시락을 싸고 조용히 문을 나섰어요. 새벽 5시 시장, 거기서 할머니는 채소 장사를 했습니다. 겨울이 제일 힘들었어요. 손이 얼어서 감각이 없었거든요. 그래도 나가야 했어요. 안 나가면 그날 벌이가 없으니까. 오전 내내 시장에서 채소를 팔고 오후 2시쯤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집안일, 밥 짓고 빨래하고 아이들 숙제 봐주고 저녁 차리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저녁 8시 아이들 재우고 나면 순자 할머니는 다시 나갔어요. 동네 식당 청소였습니다. 일주일에 사흘 2시간씩. 식당 주인이 좋은 분이었어요. 제가 힘들어하는 거 아시고 밥도 싸주시고 그 밥을 싸와서 다음날 아이들 아침으로 먹였어요.
쉬는 날이 없었습니다. 정확히는 쉴 수가 없었습니다. 피곤했냐고요? 글쎄요. 피곤한지도 몰랐어요. 그냥 해야 하는 일이니까 했어요. 아침에 눈 뜨면 움직이고 밤에 눈 감으면 쓰러지고 그게 다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가끔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엄마는 슈퍼우먼이야. 하지만 엄마들은 슈퍼우먼이 아닙니다. 그냥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자기 한계를 넘어서는 평범한 사람일 뿐이에요. 순자 할머니도 그랬습니다. 순자 할머니의 남편은 술을 좋아했습니다. 많이 마시진 않았어요. 딱 소주 한 병. 매일 밤 공장에서 퇴근하면 동네 슈퍼에 들러서 소주 한 병 사오는 게 여보 루틴이었어요. 저녁 먹고 혼자 마루에 앉아서 한 잔씩 마셨어요. 화를 내거나 손찌검을 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조용한 사람이었어요. 말이 없었어요. 집에 와서 다녀왔어 하고 밥 먹고 TV 보고 자고 그게 다였어요. 무슨 생각하는지 힘든지 행복한지 말을 안 하니까 모르겠더라고요. 순자 할머니는 남편에게 바라는 게 없었다고 했습니다. 뭘 바라겠어요. 술 마셔도 때리지도 않고 욕하지도 않고 월급 꼬박꼬박 갖다 주고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어요. 그때는 친구들 남편들이 더 심했거든요. 두 사람은 사랑한다는 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미안하다는 말도 보고 싶다는 말도 그냥 함께 살았어요. 같은 집에서 같은 밥을 먹고 같은 이불을 덮고 그게 사랑인 줄 알았어요. 아니, 사랑이 뭔지 몰랐으니까 그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큰아들은 공부를 잘했어요. 서울로 대학을 갔습니다. 등록금이 얼마나 비싼지 아세요? 그때 제가 시장에서 한 달 벌어서 번 돈이 등록금 한 학기치밖에 안 됐어요. 순자 할머니는 더 일했습니다. 새벽 장사, 저녁 청소에 더해 낮에는 식당 설거지까지 시작했어요. 손이 달았어요. 설거지하느라 거친 수세미로 기름때 닦아내다 보면 손톱 사이가 찢어지고 피가 났어요. 근데 장갑 끼면 일이 느려지잖아요. 그래서 맨손으로 했어요. 딸은 고등학교를 나와 23세 부산으로 시집갔습니다. 중매였어요. 딸애도 저처럼 중매로 시집갔어요. 제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딸도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한 줄 알았나 봐요. 지금 생각하면 미안해요. 막내는 군대를 갔다가 제대 후 고향 근처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그러다 30에 결혼해서 대전으로 갔어요. 셋 다 집을 떠났습니다. 집은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너무 조용해서 처음엔 적응이 안 됐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애들 밥 차릴 준비를 하다가 애들 없지 그러고 멍하니 앉아있곤 했어요. 하지만 순자 할머니는 여전히 새벽 시장에 나갔고 남편은 여전히 공장에 다녔습니다. 둘만 남은 집에서 말없이 그렇게 또 10년이 흘렀습니다. 2년 전 봄 순자 할머니는 몸이 이상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피곤한 줄 알았어요. 나이 들면 다 그렇잖아요. 75인데 피곤한 게 당연하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몸은 계속 무거웠고 밥맛은 없었고 아침에 일어나는 게 점점 힘들어졌어요. 남편이 처음으로 말했습니다. 병원 가봐. 괜찮아요. 그냥 피곤한 거예요. 가봐. 여보, 병원은 돈이. 가보라고.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그제야 알았어요. 남편도 걱정하고 있다는 걸. 동네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는 진짜로 큰 병원에 가보라고 했어요. 큰 병원은 돈이 많이 드는데 그래도 확실히 봐야죠. 시내 큰 병원, CT 촬영, 혈액 검사, 여러 검사, 검사비만 몇십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 돈이면 쌀 몇 가마 사는 돈인데 별거 아니면 어떡하나 그 생각만 들었어요. 일주일 후 결과를 들으러 갔습니다. 의사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암입니다. 순자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아무 생각이 안 났다고 했습니다. 네, 그렇게만 대답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여러 가지 설명하시는데 하나도 안 들렸어요. 수술, 항암, 치료 기간, 그리고 비용 몇 천만 원 들 수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병원을 나왔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섰어요. 버스가 왔지만 타지 않았습니다.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이 흘러갔어요.
사람들이 웃으며 지나갔고 차들이 경적을 울렸고 세상은 평소와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순자 할머니에게는 모든 게 달라 보였습니다. 아, 내가 죽는구나. 무섭진 않았답니다. 그냥 담담했대요. 살아온 게 75년인데 충분히 산 것 같았어요. 근데 사연을 읽다가 저는 여기서 멈칫했습니다. 근데 여보한테 미안했어요. 이제 좀 편하게 살아볼까 했는데 집에 돌아왔습니다. 남편이 마루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었어요. 왔어? 응, 뭐래? 순자 할머니는 약 봉투를 꺼냈습니다. 별거 아니래요. 나이 들어서 그런 거래요. 그래, 응, 약 먹으면 나아. 남편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신문을 봤어요. 하지만 순자 할머니는 알았습니다. 남편의 손이 떨리고 있다는 걸, 신문을 보는 척하지만 한 글자도 읽지 못하고 있다는 걸. 그날 밤 순자 할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말해야 하나? 말하면 애들이 달려올 거고 여보가 밤새 걱정할 거고 집안이 난리가 날 거고 그리고 이어진 문장에서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럼 난 더 이상 엄마도 아내도 아니고 그냥 환자가 되는 거잖아요. 전 평생 환자인 적이 없었어요. 아프면 참았어요. 병원 갈 시간도 없었고 돈도 아까웠고 무엇보다 제가 쉬면 집이 안 돌아갔거든요. 새벽까지 고민하고 순자 할머니는 결정했습니다. 말하지 않기로 조금 더 평범하게 살고 싶었어요. 환자가 아니라 그냥 엄마로, 아내로. 아침에 잘 잤어? 물어보고 저녁에 맛있어? 물어보고 그렇게 살고 싶었어요. 그날부터 순자 할머니는 혼자 병원에 다녔습니다. 버스로 1시간, 검사받고 약 타고 다시 버스로 1시간, 시장 보고 온다고 남편에게 말했어요. 오래 걸리네. 물건값 싸게 사려고 여기저기 봤어. 그래. 몇 달이 지났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점점 약해졌어요. 체중이 빠졌고 밥맛이 없어졌고 힘이 빠졌습니다. 시장에 나가지 못하는 날이 많아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설거지를 했습니다. 말없이 제가 할게요. 괜찮아. 남편은 서툴게 그릇을 씻었습니다. 비누가 너무 많이 묻기도 하고 물이 튀기도 했지만 평생 설거지 한 번 안 하던 사람이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순자 할머니는 그 뒷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도 알고 있구나. 근데 묻지 않는 거구나. 내가 말하고 싶지 않은 걸 아니까. 가을이 왔습니다. 큰아들이 전화했어요. 엄마 건강하세요? 응, 잘 있어. 목소리가 이상한데요? 어디 아프세요? 감기 기운이 좀 있어. 괜찮아. 병원 가보세요. 갔어.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니, 반만 거짓말이었죠. 병원은 가고 있었으니까. 다만 전부를 말하지 않은 것뿐. 엄마, 제가 돈 좀 드릴까요? 필요하시면. 괜찮아. 우리 먹고 살만해. 너나 잘 살아. 애들 키우느라 힘들잖아. 전화를 끊고 순자 할머니는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애들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평생 짐이 안 되려고 산 건데 이제 와서 짐이 될 순 없었어요. 겨울이 왔습니다. 순자 할머니는 이제 대부분의 시간을 누워서 보냈습니다. 남편이 밥을 지었어요. 서툴게 국이 너무 짜거나 밥이 너무 되거나 반찬이 몇 가지 안 됐지만 맛있어요. 순자 할머니는 그렇게 말하며 조금씩 먹었습니다. 남편은 매일 시장에 갔습니다. 두부 사고, 계란 사고, 고등어 사고, 그리고 집에 와서 요리했어요. 어느 날 순자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여보, 응, 내가 좋은 아내였어요? 남편은 한참 있다가 대답했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소릴 대? 그냥요. 궁금해서.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 진짜요. 좋은 아내였어요?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이 빨개졌습니다. 나도요. 여보 만나서 좋았어요. 갑자기 왜 이래? 그냥 말하고 싶어서요. 그날 밤 순자 할머니는 남편의 얼굴을 한참 봤습니다. 주름이 많아졌더라고요. 머리도 하얗게 샜고요. 언제 이렇게 늙었나 싶었어요. 우리 같이 늙었네요. 여보, 응, 고마워요.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순자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며칠 후 남편이 밥을 떠먹여줬습니다.
한 숟가락 떠서 식혀서 입에 넣어드리고 물을 적셔서 입술을 닦아주고 말없이 순자 할머니도 말없이 먹었습니다. 그러다 남편을 봤어요. 남편 얼굴에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울지 마요. 안 울어. 거짓말. 눈물 나잖아요. 먼지 들어갔나 봐. 여보, 응, 미안해요. 왜 미안해? 말 안 해서.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힘들었죠? 아니, 거짓말. 남편은 웃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진짜 괜찮아. 고마워요. 평생.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으니까요. 10장 마이너스 마지막 인사. 며칠 후 순자 할머니는 자식들을 불렀습니다. 셋 다 왔습니다. 큰아들도 딸도 막내도. 다들 바쁠 텐데 미안해. 무슨 말씀을요, 엄마. 큰아들이 손을 잡았습니다. 손이 너무 가벼웠어요. 뼈만 남은 것 같았습니다. 엄마, 응, 사랑해요. 순자 할머니는 웃었습니다. 나도. 딸이 울었습니다. 엄마, 왜 진작 말 안 하셨어요? 우리라도 있잖아요. 말하면 너희가 걱정할까봐. 그래도요. 괜찮아. 이렇게 너희 보니까 좋다. 막내가 말했습니다. 엄마, 평생 고생만 하셨어요. 아니야. 행복했어. 엄마, 진짜야. 너희 키우고 아빠 만나서 행복했어. 순자 할머니는 한 명씩 안아줬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더 좋은 엄마 못 돼서. 무슨 말씀을요. 그래도 너희 낳고 키우고 행복했어. 정말이야. 그리고 며칠 후 2023년 12월 15일 새벽 4시 순자 할머니가 평생 일어나던 시간에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장례를 치렀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좋은 분이셨는데 평생 고생만 하셨어요. 이제 편히 쉬시겠네요. 남편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흘장을 치르고 자식들은 돌아갔습니다. 아버지, 같이 사시죠. 괜찮아. 여기가 좋아. 남편은 혼자 남았습니다. 그날부터 남편은 매일 아침 밥을 2그릇 지었습니다. 하나는 먹고 하나는 아내가 앉던 자리에 놓았습니다. 밥 먹어. 빈자리에 대고 말했습니다. 오늘 날씨 좋네. 김치가 잘 익었어. 저녁에 된장찌개 끓일까? 혼자 중얼거립니다. 그렇게 하루를 보냅니다. 동네 사람들이 가끔 찾아왔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괜찮아요. 혼자 계시니까 더 힘드시겠어요. 괜찮습니다. 그래도 말씀이라도 하시지 그러셨어요. 병원이라도 일찍 가시고.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하면 뭐해요? 어차피 결과는 똑같은데. 그래도요. 엄마가 원한 거였어요. 조용히 가는 게 환자가 아니라 그냥 엄마로 아내로 살다가 가는 거. 남편은 알고 있었습니다. 말했으면 조금 달랐을 거라는 걸요. 함께 울 수 있었을 거고 함께 무서워할 수 있었을 거고 함께 준비할 수 있었을 거라는 걸요. 하지만 아내는 그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평범한 하루를 조금이라도 더 오래 지키고 싶었던 거예요. 특별한 이별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 속에서 조용히 가고 싶었던 거예요. 지금도 남편은 매일 2그릇 밥을 짓습니다. 마당의 감나무에 감이 익어갑니다. 낙엽이 떨어집니다. 계절이 바뀝니다. 하지만 아내가 앉던 그 자리는 비어 있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말했어야죠. 가족인데 함께 준비하고 함께 이별을 준비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순자 할머니는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말하지 않는 것. 그게 할머니가 가족을 사랑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저는 이 사연을 읽으면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사랑이란 게 꼭 말로 하는 건 아닐 수도 있겠다고요. 침묵 속에서도 서로를 지키려 애쓰는 게 사랑일 수도 있겠다고요. 남편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아내가 아프다는 걸요. 하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말하고 싶지 않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 대신 설거지를 하고 장을 보고 밥을 지었어요. 그것도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누군가를 떠올리고 계신가요?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혹시 그분들이 아프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참고 계신 건 아닐까요? 전화 한 통 해보세요. 오늘, 엄마, 어디 아픈데 없어요? 아빠, 건강하시죠? 그렇게 물어보세요. 그리고 대답을 들어보세요.
목소리를 들어보세요. 괜찮아라고 하시더라도 그 목소리가 예전과 같은지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지금 옆에 계신 분이 있다면 꼭 안아주세요. 말하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오늘 말해보세요. 사랑해요. 고마워요. 미안해요. 그 세 마디 너무 늦기 전에 순자 할머니는 평생 그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마지막 순간에야 겨우 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는 이 사연을 읽고 제 어머니께 전화했습니다. 엄마, 왜? 그냥 보고 싶어서. 갑자기 왜 그래? 엄마 사랑해. 전화기 너머로 어머니가 웃으셨습니다. 뭐야 갑자기. 하지만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나도 사랑해. 여러분도 오늘 전화해 보세요. 너무 늦기 전에. 순자 할머니, 이제 편히 쉬고 계시길 바랍니다. 평생 쉬지 않고 달려오셨으니 이제는 푹 쉬셔도 됩니다. 그리고 남편분께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매일 2그릇 밥을 지으시며 아내를 그리워하시는 그 마음, 그게 사랑입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가슴이 먹먹하셨다면 미안해요. 혹시 눈물이 나셨다면 괜찮아요. 울어도 돼요.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자식이고 누군가의 부모이고 누군가의 가족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언젠가 이별을 맞이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 순간을 소중하게 여겨주세요. 아침에 잘 잤어? 물어보는 것. 저녁에 맛있어? 물어보는 것. 그 평범한 순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기억해 주세요. 오늘 사연을 보내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어머니의 이야기를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그때는 조금 더 따뜻한 이야기 가지고 올게요. 건강하시고요. 편안한 하루 되세요. 사랑하는 사람 있으시면 오늘 꼭 안아주세요. 말하지 못한 것들도 괜찮아요. 그냥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니까요.